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가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도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더라고요. 약 0.66% 상승해서 1617포인트에 마감이 되었는데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잠깐 미국의 환자 수를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 추이인데 이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3월 초죠. 정점을 찍고 나서 횡보하는 구간이 생겼다가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마치 주식 그래프처럼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7월 8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6만 명을 돌파를 하였거든요. 지난 3월 구간과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면 다시 코스피와 코스닥도 조정이 와야 되고, 물론 미국 나스닥 지수라든지 다우지수, 세계지수들 다 조정이 와야 되는데 지난 3월을 돌아봤을 때는 비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일일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반대로 나스닥 지수도 매일매일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이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에 대한 부담보다는 치료제, 백신, 그리고 경기 재개, 나아가서는 유동성 자금,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국내 증시는 조금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그렇지만 세계 증시를 봤을 때는 우리가 부담스러워할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더 크게 작용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지난 6월 일시적으로 큰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때 생각했던 투자 패턴보다는 조금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모든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자,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조금 뒤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지수가 최고가를 경신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코로나19 치료제하고 백신 기대에 다우, 나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살펴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6만 명을 돌파했어요. 이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을 통상적 치료법과 비교해봤을 때 60% 이상 줄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런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표로 인해서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든지 화이자, 미국 바이오주들이 상승을 했고 나스닥 다우지수도 모두 상승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부분은 사실이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해서 증시의 부담감을 지속적으로 느껴야 되나,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어떤 투자 마인드를 가져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댓글을 조금 보다 보니까 내가 삼성전자를 투자 안 했으면 지난 2, 3개월 동안 다른 종목에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런 의견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하나 자료를 가져왔는데 국내 외국인 관광객 추이예요. 뜬금없이 왜 이 자료를 가져왔냐면 지난 1월 달에는 국내 관광객 수가 103만 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50% 급감을 하고 지금은 5,000명, 6,000명, 아예 10,000명도 되지 않죠? 그래서 1월과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관광객 수로만 놓고 봤을 때는 10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관광객 수가 줄어들게 된다면 어떤 종목이 가장 타격을 받을까요? 쉽게 생각했을 때 항공사라든지 면세점, 그리고 여행사, 이런 업체들이 가장 타격을 받겠죠? 물론 여기는 국내라고 한정이 되어 있지만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면세점, 항공, 여행사, 이 업종들이 가장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주가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대한항공 차트인데 지난 코로나 사태 때 최저점 10,000원까지 찍었죠. 그리고 6월 중순에 최고점 22,000원을 뚫었어요. 이어서 하나투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6,600원에 최저점을 찍고 나서 지난 6월 초까지 약 45,000원 큰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면세점 업체죠, 호텔신라, 3월 중순에 67,000원까지 최저점을 만들고 나서 85,000원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우리나라 증시가 3월 19일 최저점을 찍고 나서 6월 초까지 거의 5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잡았어도 다 수익이 났어요. 심지어 국내 관광객의 100분의 1 토막이 났는데도 대한항공과 하나투어 그리고 호텔신라 모두 최저점을 찍고 나서 수익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상승장의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공부와 이해 없이 어떤 종목을 선택해도 다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구간이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박스권 구간이 있죠. 이런 구간 그리고 하락 구간, 이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주식을 투자할 때 경험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이런 경험적인 부분을 대입해 봤을 때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너무 주식에 자신 있어 하고 자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수익이 났지만 어느 순간에 손실이 날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수익보다는 손실을 줄이는 측면으로 항상 전략을 짜고 있고, 이렇게 자신감이 가득 차다 보면 결국에는 욕심을 이어줄 수 있고 그 욕심이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10번 매매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한 번 매매 실패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최종 수익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상승 구간에서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어느 종목을 매수해도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을 가다듬고 절제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왔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어느 종목이든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비교적 박스권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어느 종목이든지 수익이 나지 않는 구간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구간 혹은 박스권 내에서도 조금씩 하락하는 구간, 이런 부분 있죠.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올라갈 수 있는 개별주 종목들을 잘 찾아봐야 하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로 비교적 박스권이 형성된 이 시점에서는 이제는 아무 종목이나 매매할 때가 아니라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산업의 방향성과 어울리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해야지 우리가 이런 박스권 구간이라든지 박스권에서 비교적 하락하는 구간, 이런 구간에 도래했다고 하더라도 수익은 조금 적을 수 있어도 나의 손실을 줄여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기술주, 나스닥도 기술주 위주로 굉장히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정부 정책과 관련된 그린 뉴딜, 5G, 반도체, 제약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될 수 있고, 최근 들어서는 한한령 사태 해제라든지 화장품 관련주와 엔터, 게임주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이런 섹터들 위주로 찾아보시고 공부를 하셔서 그 섹터에 어울리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해야 될 시점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약 2달 반 동안 코스피가 50% 상승을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50%가 상승했다는 것은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1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상승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매매해서 수익을 보셨다면 지금 이 수익 난 것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수익에 대한 기대치를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를 조금 길게 늘려서 좁혀서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빠르게 상승했던 구간이 아무리 봐도 없어요. 다 항상 보면 박스권, 하락 구간, 박스권, 일부 상승, 박스권, 다 이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더욱더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너무 지난 3월, 4월, 5월, 6월 이 구간에서 발생됐던 수익을 내 기대치와 평균치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비교적 지루해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 국내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만 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상승장에 초점을 맞추고 일반화시킨 것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고, 언제나 늘 그랬듯이 주식시장은 상승의 연속이 아니라 박스권과 하락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주식시장에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주식 투자의 대가잖아요. 그런데 1년 수익률이 20%가 채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못 미치는 수익이죠.
그런데 이렇게 1년에 20% 수익이 나고 있는데도 최고의 투자자로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왜 연간 20%의 수익이 최고의 투자자인지는 오래 주식을 투자하시다 보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시장은 여유로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항상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즐거운 토요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